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국제사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2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책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이 국제기구들에 가장 많은 액수를 기여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에 대한 지원 제안도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미국은 유엔과 수십 개 국제기구를 통해 위기 대응과 인도주의적 행동에 나서는 가장 관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여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미국의 지원금은 4억 달러로 이는 두 번째 기여국보다 2배가 많은 액수고 4,400만 달러를 낸 중국에도 압도적으로 대비되는 금액입니다. 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도 지난해 미국은 7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의 지원금은 1,600만 달러로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 밖에 세계 식량계획 WFP 전체 예산 중 42%가 미국의 지원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이번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전 세계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운영비 상당 부분이 미국 정부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취약국 64개 나라를 돕기 위해 예산을 책정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Our response so far surpasses that initial pledge significantly. We've now made available a total of number $274 million in funding to as many as 64 countries. That money will go to some of the world's most at-risk peoples. 이 같은 미국의 적극적인 국제사회 지원으로 매년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 역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지난 한 해에만 각각 4억 달러와 7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알린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이들 기구들의 직접 지원 물품을 요청해 물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대한 지원 제안 사실을 공개하면서 세계 식량은행을 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개발로 국제사회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9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긴급 구호기금을 통한 7,500만 달러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가별 공동기금 330만 달러 등 총 7,830만 달러가 모금됐으며 이 가운데 1,830만 달러가 북한 등 15개 나라에 지원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북한에는 90만 달러가 지원됐으며 이어 파키스탄에 130만 달러, 시리아 180만 달러, 수단 260만 달러, 소말리아 110만 달러 등이 지원됐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달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자금으로 의료 체계가 취약한 나라를 우선 지원할 것이며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 등을 통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 언론들의 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을 것이라는 수천 건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국제 언론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중국,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것을 사례로 들며 북한 내 바이러스 확산이 없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범위, 지원 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은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 해킹단체가 이른바 스피어피싱 수법을 통해 사이버 공격 활동을 재개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주로 탈북민과 관련된 인물과 단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회사 이스트 시큐리티 대응센터는 최근 해킹 단체 금성 121이 대북 관련 단체장이나 탈북민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성 121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대상만을 공격하는 작살 낚시에 빗댄 스피어 피싱 방법을 썼습니다. 탈북민 관련 내용으로 위장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메일 첨부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가 콘텐츠 사용을 허락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악성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악성 파일이 작동하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백도어, 즉 뒷문이 생겨 해커들이 그 경로를 통해 정보 등을 빼낼 수 있게 된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악성 파일을 이메일에 직접 첨부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공격자가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상의 악성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 활동을 감추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금성 121이 지난해 탈북자를 위한 모금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악성 앱으로 벌였던 사이버 공격과 관련이 있는 걸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사례로 볼 때 이번 금성 121의 사이버 공격 동기는 재정적 이득과 감시 모두를 포함한 걸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공격에 사용한 IP 주소, 접속 시간 등을 근거로 북한 소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ut they also targeted those working with North Korean escapees and defector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groups. And that is a key indicator of compromise is the victim in itself. They were looking at the key indicators of compromise associated with the IP address and the access point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North Korean cyber actors, as well as the fact that these hackers were carrying out their operations during the time zone that fit within the North Korean time zone. 보고서는 금성 121이 해킹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정보 유출에 성공했는지 이들이 노린 금전적 이득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금성 121은 지난해 4월에도 한국통일부를 사칭해 대북단체 활동가와 일부 한국 취재진에게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창설된 미 육군 제8군 초대사령관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던 미한 동맹의 상징 윌턴 워커 장군을 소개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일 트위터에 미국에서 4월은 재즈 기념의 달이라면서 서울 워커힐 호텔이 6.25 전쟁 중 순직한 윌턴 워커 초대 미 8군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1963년 워커힐 호텔 개관 당시 재즈의 전설인 루이 암스트롱이 방한해 2주간 기념 공연을 펼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한국전쟁 초반 이른바 워커라인으로 불리는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의 북진을 지휘하며 한국전쟁의 주역으로 미한동맹의 상징이 됐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